5월 16일 소록도에서 국립소록도병원 개원 107주년과 제20회 한센인의 날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고흥반도 남쪽 끝으로 약 500m 거리, 섬의 모양이 어린 사슴과 비슷하다고 하여 소록도라 부르는 섬. 예전에는 한센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곳으로 한센병 환자와 병원 직원들만의 섬이었으나 현재는 아름다운 경관이 알려지면서 일반인들도 많이 찾는 곳이 되었습니다. 이곳에 있는 국립소록도병원은 1916년 소록도 자해병원으로 설립되었고 소록도 갱생원, 국립나병원 등 여러 이름을 거쳐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섬 전체가 울창한 산림과 바다가 어우러져 아름다운 경치를 이룰 뿐 아니라 동쪽 해안에는 해수욕장이 있으며 섬의 남단에 소록도 등대가 있습니다. 한센병은 나균에 감염돼 발생하는 만성 전염성 질환입니다. 노르웨이 의사 한센이 나균을 처음 발견해 한센병이라는 이름이 붙었죠. 한센병에 걸리면 2년에서 5년의 잠복기를 거쳐 나균이 피부, 말초신경계, 점막으로 침범해 조직변형이 발생합니다. 감염병이지만 나균의 감염력은 매우 낮은 편입니다. 악수 등 가벼운 접촉은 물론 성접촉을 통해서도 감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치료를 받지 않은 환자와 장기간 밀접 접촉이 있을 때 호흡기 또는 상처 부위를 통해 전파되는데요.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경우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지 않습니다. 치료제가 없던 과거에는 신경계 합병증이 발생해 손가락, 발가락, 코 등을 잃는 고통이 큰 질병이었지만 지금은 초기의 항생제 사용 등으로 적절히 치료해 나균을 소멸하고 완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한센병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던 시절 당시 한센병에 대한 정책은 나요양소를 마련하여 한센병 환자들을 격리 수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유전병으로 여기기도 했고 바이러스처럼 접촉만 해도 쉽게 전염되는 것으로 알려져 환자가 방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가족들마저 동네 사람들과 거리를 두어야만 했죠. 그리고 한센병 환자들은 치료받기 위해서는 소록도나 시설로 가서 격리해야 했고 치료가 끝난 후에도 한센병의 이력과 몸에 남은 흔적 때문에 일상으로의 복귀가 어려워 격리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취업을 할 수 없었기에 주로 농축산업에 매달렸으나 한센병 환자가 손댔다는 이유로 제값을 받지 못하거나 아이를 낳아도 함께 생활하지 못하고 격리해야 하는 아픔을 겪어야만 했죠. 따라서 소록도는 한국 근현대사의 가장 아픈 부분을 많이 품고 있는 섬이기도 합니다. 1960년대까지 소록도에는 환자를 돌보려는 의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당시 소록도에서 한센병 환자들을 치료하고 수술했던 의사를 찾았습니다. 벨기에 의사 샤를 나베즈는 1967년부터 1971년까지 소록도 병원에서 한센병 환자들을 돌봤습니다. 그는 당시 소록도에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기억했습니다. 난생 처음 한국 땅을 밝은 나베즈 외에 벨기에 의사 1명과 간호사 2명이 한국인 의사 4명, 간호사 15명을 구해 팀을 이뤄 소록도 병원의 첫 의사로 갔습니다. 그는 당시 한국 의료진은 경험이 부족해서 아직 미숙한 의사도 있었고 심지어 의학을 공부하지 않았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섬의 환자가 5,000명이나 되다 보니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라고 당시의 열악한 환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한센병 증상이 발견되면 즉시 가족과 분리돼 소록도에 감금되다시피 했던 것과 환자들을 치료하는 동시에 한센병이 위험하다는 선입견을 바로잡기 위해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매우 어려웠다고 했습니다. 소록도는 임신과 출산이 사실상 금지돼 있었습니다. 그는 몰래 출산해버려졌던 아기를 발견해 살려내기도 했습니다. 샤를 나베즈는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한국에서, 벨기에에서는 배울 수 없는 많은 것들을 직접 경험하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제 한국 의료는 벨기에보다 더 발전했고 앞서 있습니다. 이제는 반대로 한국이 의사를 보내야 할 때입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벨기에 여러 방송에서는 이 소식을 전하며 도로도 없고 빈곤했던 한국이 오늘날 이렇게 성장할지는 그땐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다. 수십 년이 지난 일을 이렇게 기억하고 벨기에의 의사를 찾아 수고를 인정해줘 감사하다. 잊혀질 뻔했지만 끝까지 기억해준 한국에 깊이 감동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벨기에 매체 브리셀스타는 김치, 살아야 했던 아이라는 기사를 보도했는데요. 해당 기사를 번역해 공유합니다. 지난 5월 4일 목요일 오후 3시, 현재 은퇴한 벨기에 의사 81세 샤를 나베즈가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영접을 받았습니다. 1967년부터 1971년까지 한국의 소록도에서 5년간 한센병 환자들 돌보았던 헌신을 기리기 위해 대한민국에서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훈한 것입니다. 모란장은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교육, 학술 분야 유공자에게 수여되는 훈장입니다. 생후 3개월 된 아기 목숨을 구했던 기억이 가장 오래도록 남습니다.
쌀가마니를 덮고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아기를 김치라고 불렀습니다. 2.5kg밖에 되지 않는 아이를 집으로 데려가 6주 정도 돌보고 치료도 했지만 아이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한센병에 걸린 6개월 딸을 키우던 한 여성이 찾아와 그 아기에게 모유를 나눠주었고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아기는 기운을 차려 살아났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 일을 잊지 못할 겁니다. 잊혀질 뻔했던 샤를 나베즈는 한국이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해주고 인정해주니 큰 영광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르뱅대 의대를 졸업한 나베즈는 1966년 한센병 퇴치 인권단체 다미행 재단과 한국 보건사회부 협약 소식을 듣고 자원했습니다. 당시 벨기에에는 환자가 없어 인도에 가서 6개월간 한센병 치료 경험을 쌓고 1967년 25세 나이로 소록도에 도착했습니다. 지금은 세상을 떠난 아내 플레트와 어린 딸 아니스와 함께였습니다. 주중에는 다른 의사 1명, 간호사 5명과 함께 소록도의 환자들을 치료했고 주말에는 소록도 밖에서 온 환자들까지 돌봤습니다. 아내는 한국어를 배워 환자의 이름과 치료 관련 사항을 모두 기록했습니다. 그가 치료한 환자는 4,000명이 넘었습니다. 이후 1971년 양국 협정 종료 기념식 직전 그는 건강 문제로 귀국했습니다. 벨기에에서도 늘 소록도를 그리워했던 나베즈는 1985년과 2001년 두 차례 더 섬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한국에 다녀갈 때마다 위생 상태와 치료 수준이 몰라보게 발전하는 것을 보고 매우 기뻤다고 했습니다. 1980년대에는 벨기에의 비영리기구 세상의 어린이 설립에 참여해 한국 아동이 벨기에에 입양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런 사실을 최근까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거의 잊힐 뻔했던 그의 한국에 대한 애정은 르뱅대 한국학연구소 아드리엔 카르보네 소장에 의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벨기에 외교 사료를 연구하던 중 지난해 10월 소록도 의료진 파견이라는 문구를 발견한 것이 계기가 됐죠. 이를 단서로 추적해보니 20대 청년 의사가 자원했다는 자료가 나왔습니다. 한국은 이 사람에 대해 찾기 시작했습니다. 수소문한 끝에 당시 소록도 파견 의사 2명 중 1명인 나베즈가 생존해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남부지역 왈롱에 살고 있는 그를 직접 만나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국가유공자로 지정했습니다. 사료 발견 6개월도 채 되지 않아 일어난 일입니다. 이 내용은 보건복지부에 전달됐고 검증 결과 모두 사실로 확인되면서 국민훈장 모란장 수여가 결정된 것입니다. 벨기에에서 활동하는 저명한 한국인 의사는 축하 연설에서 이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국가에 의료 차원에서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당신이 우리에게 준 것을 당신에게 돌려주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베즈는 2021년에 생후 3개월 아기를 살려낸 기억과 소록도 경험을 회상하는 자전적 소설을 펴냈습니다. 그리고 수익금은 모두 기부했습니다. 제목은 김치 살아야 했던 아이였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바쁘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단골이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